73년 전 한반도에서 일어난 비극 6.25. 조국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은 국군 전사자 16만여 명. 그런데 이 중에서 아직도 우리 곁으로 돌아오지 못한 전사자가 무려 12만 1,879명이나 됩니다. 6.25 전사자의 유해를 찾기 위해 총 대신 삽을 들고 격전지를 찾아다니는 병사들이 있는데요. 바로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입니다. 저희 팀원이 이게 유해를 노출하고 있는데 저기 보이시는 저 뼈인데 지금은 그 유해를 노출하기 위해서 두 그루의 나무를 제거했는데 이 굵은 나무뿌리 사이에서 지금 오른쪽 위팔뼈가 최초 식별이 됐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저 뼈인데 개인 후 바닥에서 엎드려서 사격 자세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시 치열했던 전투 상황 속에서 조종관에서 끝까지 사격 자세를 놓치지 않고 적을 향해서 지향했던 모습으로 연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총을 놓지 않고 조국을 지키려 했던 호국 용사들.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을 찾기 위해 첨단 장비가 동원됩니다. 저희가 육안으로서 확인할 수 없는 자외선하고 적외선, 해당 장비를 통해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안 보였던 글씨가 확인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유해의 신원을 찾게 되는 단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아버님 유품은 이제 일단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저기 이렇게 해서 모셔놨습니다. 그거에 말할 수 없지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이름 모를 사냐에 남겨진 호국 영령들이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고 긴 그 여정을 따라가 봅니다. (70여 년) 만에 아버지 유해를 찾았다는 6.25 전사자 유가족을 만났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세요. 저희 찾아. 올해 72세인 편정숙 할머니는 작년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꿈에 그리던 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아버님 유품은 이제 일단 여기다가 지금 이렇게 저기 이렇게 해서 모셔놨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사단 30년대 하사 만년필은 지금 이 안에 있어요. 그 안에? 네, 이 안에. 6.25 전쟁터에서 돌아가신 지 70여 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고 편귀만 하사. 유해와 함께 70여 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만년필. 세월이 지났지만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는 편귀만이라는 이름 석자. 만년필에 쓰여진 이름 덕에 빠르게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해를 언제 통보를 받으셨는지? 2022년도 11월 달에요. 그때 소감이 어떠셨어요? 그거에 말할 수 없지요.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이제는 내가 할 일 다 했다. 아버지 자손으로서 나 하나인데 이젠 할 걸 다 했다. 어떻게 그날 밤을 하룻밤을 못 잤어요. 나를 세웠어요. 백마고지에 편성된 게 10월 20일부터 20일 날 10월 20날. 백마고지는 6.25 전쟁 최대 격전지 중 하나로 가장 많은 전사자가 발생한 지역인데 고 편귀만 하사는 뱃속에 있는 편정숙 할머니와 아내를 뒤로 한 채 27살에 군에 입대, 백마고지 전투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본격적인 유해 발굴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백마고지 유해 발굴 사업 1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온 고 편귀만 하사. 당시 국방부 유해 발굴단의 차량이 주차된 부근에서 발견이 됐다고 하는데요. 백마고지 발굴단 주차장이래요. 주차장에 이렇게 해서 저기 난 운전대를 잡고 있는데 뼈 조각이 이렇게 이상한 게 뭐가 보여서 이렇게 이상한 게 보여서 다시 올라가서 발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주차장 경사면에서 극적으로 발견한 작은 뼈 조각.
대대적인 발굴 끝에 고 편귀만 하사의 유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들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발굴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개인호 안에서 웅크린 자세로 발견된 고 편귀만 하사와 고 김용일 2등 중사 유해와 함께 철모, 애먼소총 등 고 편귀만 하사의 유품이 91점 발견됐고 특히 만년필이 신원 확인의 결정적인 단서가 됐습니다. 만년필에는 이제 아버지 이름, 성함이요. 편자, 기자, 만자. 이래서 아버님이 이거 딸을 찾기 위해서 70년 동안 녹지 않고 그게 살아 있었구나. 만년필이. 그 발굴단에서요.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너무 고마워요. 그 명예 하나 가지고 가서 철저하게 이렇게 해 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2007년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창설된 이래 6.25 전쟁 당시 수습되지 않은 전사자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곳 유해발굴 감식단은 그 발굴 현장에서 유해가 발견되게 되면 유해를 봉송해서 신원확인 센터에 안치를 하고 그 유해에 대해서 정밀 감식 및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신원 확인을 하는 단계까지 모든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지도가 한반도 전역을 나타낸 것인데 저희 유해 발굴은 전국에서 약 30개 사여단 35개 부대가 연간 10만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서 발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이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것이 6.25 전쟁 당시에 최대의 격전지로 손꼽히고 있고 저희도 이 격전지에 조사 탐사와 6.25 전사를 연구를 해서 발굴 지역을 선정하고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올해 36개 지역에서 발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발굴 지역은 경기도 파주, 강원도 철원, 화천, 그리고 충북 단양, 전라도 정읍, 화순, 경상도 경주 등입니다. 이쪽은 저희가 현재까지 발굴한 유해 중에 신원 확인된 분들의 명패를 모셔놓은 겁니다. 저희가 6.25 전쟁 당시 약 16만여 명의 유해를 찾아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중에 6.25 전쟁 직후에 3만여 구는 현충원에 안장이 돼 있고 13만여 구를 2000년부터 현재까지 찾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굴한 유해는 13,000여 구의 유해가 발굴이 되었고 발굴된 유해를 유가족 DNA와 연계해서 신원 확인된 유해가 현재까지 210분의 유해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길고 긴 시간이 지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간 210분의 호국 영역. 국군 전사자뿐 아니라 미국을 비롯한 참전국 용사들의 유해도 발굴해 신원 확인 후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이제 여기에 보이시는 것이 6.25 참전 영웅분들이 그 휴대하고 계셨던 유품들입니다. 여기 이제 고 최승갑 하사님인데 이게 아시겠지만 영화 태극기를 휘날리며의 모티브가 된 그분의 가지고 있던 삼각자에서 그 쓰여져 있는 이름을 가지고 신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영화에서는 삼각자 대신에 만년필로 각색이 됐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명장면이죠. 우리 다시 만날 때 그때 꼭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전사한 지 50년 만인 2000년의 유해가 발굴돼 가족의 품에 안긴 고 최승갑 하사. 하지만 여전히 수많은 전사자들은 이름 모를 사냐에 묻혀 가족을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유해 발굴 작업이 한창인 강원도 철원군을 찾았습니다. 이곳은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던 격전지라고 하는데요. 저 앞에서는 이제 북한 지역까지, 비무장지대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까지 다 감지가 되는 곳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네요. 맞습니다. 그 중요한 고지였기 때문에 적은 강력한 방어를 편성하고 있었고, 저희 국군 육사단과 중국군 간의 치열한 교전이 발생해서 총 4번의 전투 국면이 있었는데 아군 사망자와 실종자는 310명이 좀 넘습니다. 전투상보 기록상으로. 적군은 약 2,900명이 좀 넘는 인원이 사살했다는 기록이 있고, 아군과 적군 합해서 3,000명 이상이 전사한 되게 중요한 격전지였었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유해발굴 작업에 앞서서 사전지형 답사와 지형 정찰을 실시한 후 본격적인 발굴 작전을 시행하는데요. 발굴 지역 같은 경우는 중부전선의 민간인 통제구역 내에서 지금 발굴 지역 일대 발굴하고 있는데, 저희 주변 일대가 지뢰지역 및 미확인 지뢰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발굴을 진행하기 전에 사단 공병대가 투입돼서 이 발굴한 지역에 지뢰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유해 발굴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날 6.25 전사자로 추정되는 유해가 한 구 발견됐습니다. 저희 팀원이 이게 유해를 노출하고 있는데, 이 굵은 나무뿌리 사이에서 지금 오른쪽 위팔뼈가 최초 식별이 됐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저 뼈인데 안반층 바로 위에 이렇게 엎드린 자세로 식별이 됐는데, 위에 굵은 나무 뿌리가 있다 보니까 노출에 시간이 많이 걸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전사자의 유해가 혹여라도 손상될까 만전을 기하는 발굴 단원들. 지금 어떤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현재는 저희가 현장에서 식별된 유해를 정밀 노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현재 앞에 보이시는 둥그런 뼈가 저희 흔히 알고 있는 머리뼈, 두개골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두개골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 보이시는 가장 긴 뼈가 상완골이라고 하는 위팔뼈입니다. 그 아래로 이어지는 팔뼈 2개, 척골과 요골이라고 하는 뼈들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엎드려 계신 자세로, 팔을 구부정하게 하고 계신 자세로 식별이 되었고, 쭉 따라서 골반뼈, 대퇴골, 정강이뼈까지 현재 확인이 됐습니다. 정강이뼈 아랫부분으로는 지금 나무 밑으로 해서 유해가 있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나무 뿌리 밑에요? 네, 맞습니다. 나무 뿌리가 박혀있는 그 밑에 있는 게 너무 안타깝네요. 네, 맞습니다. 저희 그래서 끝에 있는 부분, 모든 부위들을 최대한 식별하기 위해서 저 아래쪽까지 지속해서 발굴을 진행해서 노출을 완료할 생각입니다. 발굴된 유품들은 또 뭐가 있나요? 현재 이 유해와 함께 식별된 유품으로는 카빈 탄창, 네, 카빈 대검집, 단추, 이런 유품들이 함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아군 유품들도 보이고 적군 영향이 있는 유품들도 보이는 상태이긴 합니다. 아군과 적군의 유품이 한 곳에서 발굴됐는데요. 6.25 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70여 년이 지난 지금 전사자의 유해를 찾기 위해 총 대신 삽을 든 발굴병들. 평균 땅 파는 높이는 한 1m 정도 되는 것 같고, 주위에 나무나 돌들이 많아서 작업 속도는 좀 더딘 편입니다. 여기서 좀 발견한 게 있나요? 오늘 아침에는 탄피 좀 나왔고. 보여주시죠. 네. 또 꺼내보시죠. 뭐가 있나요? 탄피가 그냥 50 탄피도 있고, 많이 있네요. 6.25 전쟁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땅을 파면서 여러 탄피나 뼈들이 나오는 걸 보고 정말 6.25 전쟁을 치열하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많이 든 것 같아요. 현재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다소 날씨도 덥고 지형적인 요소도 매우 험준해서 어려운 부분은 사실이지만 사명감을 갖고 전 장병들이 열심히 지금 작전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배 전우들이 사랑하는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정장병이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습된 유해는 오동나무관에 입관한 뒤에 태극기로 감싸는 관포의식을 거치는데요. 마지막 봉안까지 정성과 예를 갖춥니다. 발굴된 유해는 신원 확인을 위해 서울에 위치한 중앙감식소로 이송이 되는데요. 이곳에서 정밀감식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신원 확인을 하게 됩니다. 몇 분의 유해가 여기 안치되어 있는 겁니까? 현재로는 약 15구 정도의 유해가 정밀감식 진행 중입니다. 본 유해는 DMZ 화살머리고지에서 식별 및 수습된 유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머리에서부터 발끝 모든 부위가 잔존하는 완전 유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형태학적인 분석을 했을 때 유럽계 성인 남성 개체로 추정이 됩니다. 유럽계면 그러면 유해인군입니다. 예. 유럽. 즉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가 잔존하는 유해는 전체 발굴된 유해의 10% 미만입니다. 대부분의 유해들은 팔 한 부위, 다리 한 부위 또는 갈비뼈 한 점, 심지어는 치아 한 점까지 각각의 유해로 분류가 돼서 이곳 중앙감식소로 봉송이 됩니다. 중앙감식소에서는 키, 나이, 성별 등 유해별 특징과 사망 원인 등을 정밀 감식한 뒤에 기록해서 보관하고 신원 확인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용 시료를 추출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유전자 분석실은 발굴된 유해를 인류학적으로 감식을 해서 유해와 유가족에 대한 DNA 분석, 그다음에 DNA 비교를 통한 가족관계 분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유전자 분석실에서는 전사자의 친외가 8촌인의 유가족으로부터 채취한 유전자와 전사자의 유해에서 추출한 유전자를 비교 분석해서 친족 관계를 식별합니다. 보시는 장비는 이제 외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내부에서만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장비입니다. 철저히 운영되고 있네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DNA 검사, 친자 검사를 하게 되면은 유교 전사자 유해는 70년 이상 됐기 때문에 DNA가 굉장히 극소량입니다. 그래서 극소량이기 때문에 일부 DNA가 오염되는데 굉장히 민감한 환경이거든요. 이곳에선 법의학과 생물학 연구원들이 유해의 신원 확인 작업을 담당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유해에 대한 유전자 분석이 이루어져도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유해가 발굴이 되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생물학적 정보가 확보되더라도 이 유해와 비교할 수 있는 유가족의 시료 채취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질적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고 신원 확인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전사자들의 가족이나 형제들 역시 사망하거나 고령화해 유전자 시료 채취가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8만 6천여 명의 유가족에게서 유전자 시료를 채취했는데요. 하지만 유가족 유전자 시료가 턱없이 모자른 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유해에 대한 신원 확인과 함께 발굴된 유품들은 보존 처리를 거쳐서 중앙감식소 유품 보관실에 보관되는데요. 이곳은 유해 유품을 보관하는 장소게 됐습니다. 유해 유품이라고 말하는 것은 제가 한 사람의 유품이 발굴 현장에서 출토될 때 같은 구역에서 발굴된 유품을 한 사람의 유품이라고 저희가 구분하고 있는데 그 유품을 보관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4만여 점의 유품이 이곳에 보관돼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세상 밖으로 나온 고 편귀만 하사의 유품들입니다. 편귀환님께서 신고 계셨던 전투화, 편귀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탄입대 부속들이 되겠습니다. 녹슨 유품들은 전쟁의 참혹함과 호국영령들의 희생 정신을 그대로 품고 있습니다. 절 재질로 되어 있고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신원이 확인되면은 유가족들에게 해당 품목들을 전달하고, 만약에 유가족께서 희망을 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보관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저희가 기증 받아가지고 보관하면서 전시라든지 대여라든지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유품은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첨단 장비를 활용해서 정밀 분석하는데요. 저희가 육안으로서 확인할 수 없는 자외선하고 적외선 부분으로서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장비인데, 그 해당 장비를 통해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안 보였던 글씨가 확인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유해의 신원을 찾게 되는 단서를 확인하게 됩니다. 유해의 지갑 속에 있던 형체를 알 수 없던 사진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까지 발굴된 유해 중에서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만여구의 유해는 유해 보관실에 안치돼 있는데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우리 부대 훈인 그 마지막 한 분을 찾아서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6.25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되었지만 유가족을 찾지 못하고 현재 보관하고 있는 유해가 1만 여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웅들이 하루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려면 유가족분들의 실효 채취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나 걱정하지 말고 아들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잘 지켜라. 전쟁이 따서 다 죽는 건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러고 가셨대요. 딸내미가 아빠 보러 왔어요. 아빠 찾으려고 70년을 돌아다녔어. 딸내미가. 어려서는 아빠라는 이름 얼마나 부르고 싶은지 알았어. 아빠 편안하게 쉬셔요. 걱정하지 말고. 6.25 전쟁 정전 70주년. 기나긴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도 사냐에는 12만여 위의 호국용사들이 외롭게 묻혀 있습니다. 그들이 하루빨리 세상 밖으로 나와 조국과 가족의 품에 안기길 간절히 바랍니다. 발표가 축소 시작이 됐었습니다. 저기 보이시는 아빠, 딸내미 왔어요.